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들이 대만을 향해 출격합니다. 완전 무장한 군함과 잠수함, 미사일 부대도 훈련에 동원됐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반발해 중국군이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번 훈련에는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동원됐는데 군용기 중 27대는 중국과 대만의 비공식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立足实景实岸实战，连续开展联合收反潜、联合封锁、近距反击。 중국군은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이 결탁해 도발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직후 이뤄져 한미일 3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도 논평을 통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중국을 겨냥한 미니 나토의 모습을 띠고 있다며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채택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물론 중국을 향한 견제가 다수 언급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일이 북중러에 맞선 삼각공조를 한 차원 높여서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왕종면 특파원, 오늘 채택한 문서 중에 세 번째 문서죠. 3국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먼저 이 문서에서 과연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으로 결합할지 관심이 컸거든요. 그렇습니다. 동맹은 한마디로 이 군사 동일체 한몸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 미국이죠. 이번 회의에서는 과연 이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그 가늠자가 이 3자 협의 뒤에 붙을 단어였습니다. 만약 의무로 구속력을 가지면 상대국 위기 때는 대처 방안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만큼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위기 때 자위대가 상륙할 수도 있다는 거냐? 이런 반대 여론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의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어제 한미 양쪽의 익명 브리핑 때만 해도 미국은 의무가 적시될 거라 했고 한국은 아니라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최종 문서에는 의무 대신 공약, 즉 정상들의 정치적 다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아니지만 한미일 어느 나라든 위협을 받으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건 이 공약으로 공식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기 시에 3국 협의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헌장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s. 다만 나토처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고 공약 전문에 한미, 미일 방위 조약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서 실제 동맹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네. 자, 채택한 문서들을 보면 위협이 되는 나라들도 언급했는데 역시 북중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에 중국을 처음으로 적시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이름이 붙은 이 공동 성명의 3페이지를 보면요.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대놓고 단단해질수록 북중러의 반발력도 그들끼리의 결속도 가속화, 공고화할 게 뻔합니다. 당장 모레부터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연합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중러의 엄호 속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삼국 협력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한 새 정상은 3개의 문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그리고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삼국 협력체를 정례화, 제도화하고 특히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삼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세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이익을 위협하는 현안이 생기면 함께 대응하고 북핵 위협에는 세 나라가 군사훈련을 함께 계획하는 등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今次会合を経て、日米韓のこの安全保障協力は、地域の平和と安定を一層促進、強化するものになったと確信をしております。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사업을 출범시키고 금융협력, 연구기관 간 교류 확대, 광물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됐습니다.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면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의 평화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And today, 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and addressing economic coercion. 중국 견제를 위해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부터 공을 들였던 한미일 협력은 한일 관계 개선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뒤로하고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의 비판 여론은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